파농의 사상 중에 여러 그 뛰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도드라진 부분이 폭력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수평폭력, 수직폭력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당시 알제리에서는 뭐 민중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옆집 천막에서 뭐 애가 운다고 뛰어들어가지고 애를 찔러 죽이고, 뭐 상점 주인이 외상 안 준다는 이유로 막 상점 주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 살인, 강간 이런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프랑스가 당시 알제리를 점령한 상태에서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 알제리 민중들은 선천적으로 저열하고 폭력적이며 이유 없이 살인하고 범죄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를 점령하고 있는 자신들이 뭔가 대단히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 같은 똥폼을 다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요, 파농이. 본인이 1954년부터 59년까지 6년 동안 직접 치료한 환자들의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쭉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프랑스 쪽에 반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농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알제리 민중들이 폭력적인 건 맞다. 그런데 폭력적인 건 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폭력성을 타고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 놈들, 니놈들이 수직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파농은 폭력을 수평폭력하고 수직폭력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결국은 민중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알제리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받는 수직폭력 때문에 너무너무 삶이 곤궁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파농의 표현으로는 그 공공한 외상, 외부로부터 입는 상처, 이 곤궁한 외상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대면 자연히 폭력적이 되는데 그 폭력을 어디다 푸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푼다는 거죠. 그래서 옆집 애를 죽이고 상점 주인을 죽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수평폭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파농의 분석 본질은 이겁니다. 수평폭력은 원래 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인들의 폭력이 수직폭력의 수평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굶주림, 집값을 못 내 집주인에게 내쫓겨나감, 어머니의 말라붙은 젖가슴, 해골이 앙상한 아이들, 폐쇄된 작업장, 심장곁을 까마귀 떼처럼 따라다니는 실업자들, 이 속에서 원주민은 매일 살인의 유혹을 받게 된다. 몇 파운드의 밀가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수직폭력 때문에 수평폭력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농은 알제리 사람들 구제불능이야라고 얘기를 했던 그 유럽 프랑스 사람들하고 백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지 마. 니네만 물러나면 다 해결돼. 그리고 그 알제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식민주의는 생각하는 기계도 아니요. 이성을 갖춘 신체도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며 더 큰 폭력 앞에서만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수직폭력을 하는 제국주의들을 향해 폭력 저항을 시작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식민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더 큰 폭력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농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알제리 독립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파농이 1961년에 죽습니다. 백혈병으로 죽는데 나이도 되게 젊었어요. 36세였거든요. 너무 아깝죠, 이 천재가요. 그런데 62년에 알제리가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농이 그렇게 꿈꿨던 알제리의 독립을 딱 1년 앞두고 그 세상을 떠난 거죠. 파농이 61년에 남긴 책 이름이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유작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책도 참 유명한데 이 책 서문이 정말 유명합니다. 이 서문을 누가 썼냐면 파농이 정말로 존경했던, 동지라고 생각을 했고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프랑스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장폴 사르트르가 이 책에 서문을 씁니다. 서문은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서문치고는 무지하게 긴데 정말 명문장입니다. 근데 사르트르가 파농의 책 서문에 파농의 사상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원주민은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매질을 당하고 영양 부족과 질병, 공포에 시달리는 인간은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늘 같은 속성을 지니게 된다. 즉 교활해지고 게을러지고 독질을 하는가 하면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폭력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제리 사람들이 흑인이라서 폭력이 만행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사람이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대접을 받게 되면은요, 매질당하고요, 역량이 부족하고요, 질병 공포에 시달리면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모든 인간은 같은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활해지고요, 게을러지고요,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명문장으로 평가받는 사르트르의 서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구의 인구는 20억 명을 넘어섰다. 그중 5억 명은 인간이고 15억 명은 원주민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국주의자들은 5억 명에 이르는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분류를 하고 나머지 15억 명은 원주민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15억 명의 이 원주민들이 수평폭력을 서로 가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는 걸 유럽 백인들은 즐기면서 낄낄대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뭔가 또 대단하고 우월한 인종인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 한국 현실에다 대보면 딱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끊임없는 빈곤으로 내몬 다음에 지배자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낄낄대지 않습니까? 야, 이 미개한 것들아, 천성이 게으른 것들아,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지배자들은 수평폭력을 막 조장합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야, 니네가 못 사는 건 멕시코 사람들 때문이야. 멕시코 사람들 둘급해 하고 민중들에게 수평폭력을 가할 것을 선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수평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지배자들이 가하는 수직폭력이라는 사실을 감춥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귀족노조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를 분열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낄낄대는 겁니다. 야, 이 미개한 것들아. 너네들은 그러니까 개돼지들이지. 이러고 있는 거죠. 사르트르의 서문이 좀 무시무시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도 한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이렇게 외칩니다. 유럽이 우리 대륙에 손을 댔으니 그 손을 후려쳐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아주 좋은 때다. 비제르타, 엘리자베스빌, 알제르 벽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 마비 상태를 이용하자 역사의 현장에 뛰어들어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보편성 속에 침투해갈 수 있는 기회다. 투쟁을 시작하자. 마땅한 무기가 없다면 식칼이라도 충분하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폭력 투쟁을 근본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한국의 만연한 이 빈곤과 고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르트르처럼 식칼을 들자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말처럼 지배계급이 우리의 삶에 손을 댔다면 그 손을 후려쳐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투쟁을 시작하자라는 사르트르의 외침에도 동의를 합니다. 사르트르 서문 하나만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원주민은 무력으로 이주민을 몰아냄으로써 자신의 식민지 노이로제를 치료한다. 분노가 들끓을 때 그는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으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창조한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일요일날 뻔뻔스럽게도 서울대병원에 왔죠.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수백 명의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러면 사르트르의 말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순수함을 되찾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노이로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르트르의 표현대로 하면 분노가 들끓을 때 그는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으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계급에게 손을 떼라고 후려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싸우면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야지 자신의 자아를 민중들은 스스로 창조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일요일날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장면을 보고 누가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 뻔뻔스럽게 서울대병원으로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분노하고 싸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한 수많은 문제의 본질은 수평폭력에 있는 게 아니고 수직폭력에 있는 거고요. 비록 우리가 식칼을 서로 들자고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주먹은 불끈 쥐고 좀 이 악랄한 지배계급이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가한 폭력들을 더 행사하지 못하도록 싸워야지 우리 스스로 자아를 되찾는 겁니다. 총기 살해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를 제가 한참 고민을 해보다가 위대한 사상가 프란츠 파농의 폭력론이 한국 사회에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월요경제학을 대신해서 파농의 폭력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파농의 사상 중에 여러 그 뛰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도드라진 부분이 폭력론이라는 겁니다.